안녕하십니까. 서민금융연구원의 서민금융주치 안형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민들이 왜 금융교육이 더 필요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과 금융이해력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최근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전국민 이해력 금융이해력 조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동조사에 따르면 월소득 250만원 미만의 계층의 그 금융이해력 점수는 58점입니다. 그리고 250만원에서 420만원 사이는 62.8점, 그리고 420만원 이상 계층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5.6점입니다. 월소득 250만원 미만과 450만원 이상과의 그 점수 차이는 무려 7.6점 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심한데, 노인 빈곤율을 살펴보면 60대 7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57점입니다. 평균인 62.2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죠. 자, 이와 같은 점을 살펴볼 때 금융 소득과 금융 이해력 관계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득 격차는 금융 이해력의 차이고, 금융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나 상담의 기회가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그 지식 습득과 상담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는 시사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서민들은 실제적으로 생계에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금융교육을 받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금융연구원이나 정부 각계 그 금융교육을 주관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특별히 이 금융교육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그 배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전체 국민의 그 금융이해력 수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이해력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금융 상품과 금융 위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금융 지식, 그 다음에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재무 관리를 하고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금융 행위, 그 다음에 소비나 저축, 돈 가치, 태도 등에 대한 금융 태도,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전 국민 성인의 그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는 62.2점입니다. OECD 평균의 64.9에도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 지식이나 금융 행위, 금융 태도 모든 면에서 OECD 평균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또 금융 행위와 금융 태도가 금융 지식의 점수보다도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알기는 알아도 실제적으로 금융 지식을 몸으로 실천하는, 실행하는 금융 행위나 태도 면에서 부족하다, 미흡하다, 뭐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년들의 그 금융 이해력 점수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층 20대의 금융 지식 점수는 69점으로서 대한민국 평균의 어떤 성인들의 금융 이해력 점수 62점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작 중요한 그 금융 행위와 금융 태도는 전체 평균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 그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년들의 금융 행위와 그 태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OECD가 금융 복지의 수준으로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세 가지 금융 포용과 금융 역량, 그 다음에 금융 교육 세 가지 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금융 포용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 금융 상품을 인지하는 그 비중을 말합니다. 그런데 금융 상품에 대한
보유 비중도 상당히 높은데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금융 포용과 금융 포용을 통해서 인지 그다음에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금융 소득 분포에 따른 그 포용의 점수가 조사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는 게 스마트 시대에 굉장히 유행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접근성, 포용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되지가 않아서 정확한 어떤 점수를 알 수는 없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서민들에 대한 금융 포용에 대한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접근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금융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금융교육의 강화입니다. 이게는 기본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특히 표에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층에 대한 금융 이해력 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특별한 사정 감안해서 특별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금융행위와 금융태도가 금융지식보다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단순한 암기 지식보다도 그거를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체험형이나 맞춤형이나 이런 쪽의 어떤 금융 경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인 대학생들에 대한 금융 교육에 대해서도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최근 어떤 스마트 금융 시대의 간편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소비에 대한 통제, 그 다음에 현재의 어떤 만족을 미래에 이어나가는 만족 지원의 어떤 역량, 능력, 이런 돈의 가치에 대한 교육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해력과 접근성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에 빠져서 좀 아쉬운데, 이런 조사를 할 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소득 격차에 따른 어떤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민금융연구원은 유튜브를 통해서 서민에 특화된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제도, 서민금융제도랄지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도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